네, 이어서 뉴스에이트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지금 포항의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영일만 앞바다가 가스전 개발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개최한 첫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좀 그동안의 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밝힌 경북 포항 앞바다는 영일만에서 동쪽으로 약 38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남북으로도 좀 길어서 위로는 영덕, 남으로는 경주와 울산 일부까지 맞닿아 있는데요. 네. 넓은 범위임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나 따로 협상, 조율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국제해양법상 모든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참 희소식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개발 비용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깊은 바다여서 생산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심해 1km보다 더 깊다면서 1km 이상이면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매우 큰 비용이 투입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영일만 가스전 후보 지역인 심해의 시추구멍 한 개를 뚫기 위해 약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성공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5번 정도 구멍을 뚫는다고 가정하면 5천억 정도라는 비용이 시추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네. 이게 비용이 엄청나긴 한데 정부 발표대로 140억 배럴이라면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동해 가스전 사례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은 앞서 1998년 울산 남동쪽 앞바다에서 동해 가스전을 최초로 개발해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약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했으며 매출은 2조 6천억 원, 순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영일만 가스전은 추정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고 네. 수치로만 보면 동해 가스전 매장량의 약 311배인데 이를 산술적으로 대입해 보면 매출 규모만 약 800조 원, 순이익은 4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참 엄청난 수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강덕 포항시장도 즉각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석유나 가스가 나오게 된다면 포항으로서는 천지개벽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장은 지난 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발표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먼저 이 시장은 석유가스 발굴 지원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근 울산처럼 정유 사업을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울산의 기존 정유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들면서 정부 발표가 현실화돼 대규모 추가 용량을 처리하려면 포항이 적격지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따라서 영일만항을 적극 활용하거나 인근 양포항에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런 건데 그럼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시장은 일단 추진단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발맞춰 결정을 하되 채취한 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 기반 마련 등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어민들과의 협상 창구 지원 및 행정 지원 등을 제대로 뒷받침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네. 이와 더불어 포항에서 석유가스가 개발된다면 대구 경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핵심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에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스전 개발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천연가스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국으로서는 네. 가스전 개발을 성공하는지 여부가 네. 국가 경제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죠. 네.
동해 가스전 사업에는 일본이 먼저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네. 일본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인펙스는 지난 2022년 1월 동해에서 가스층을 발견하고 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인펙스는 발표 당시 시마네 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시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 일본 언론은 2027년에 개발 준비에 들어가 2032년에는 생산할 계획이라고 분석했고 위치는 경주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네. 일본을 기준으로는 시마네현 북서쪽으로 약 130km, 야마구치현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최근 인펙스는 해당 지역에서는 상업성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료했으나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는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에 들어간다고요? 네, 기존부터 이 지역에 대한 시추 탐사는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영일만 가스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나섰던 건데요. 네. 이것이 만약 성공할 경우에는 2035년 정도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정부는 당장 올해 연말까지 1차 시추에 착수할 예정이며 최소 5차 시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추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장량이 확인되고 사업성이 검증되면 상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일 양국이 동해에서 가스전 개발에 나서면서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대 효과는 시추 중 구멍을 뚫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압력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 등이 그 압력차에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발 빠른 개발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에서도 이 영일만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야당은 팩트체크하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더 강하게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제2의 부산 엑스포 참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은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의 의견도 다르고 국민들도 반신반의하는 입장인데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주목을 끌었죠. 네, 먼저 액트지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트지오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미국 휴스턴 소재 심해평가 전문 기업입니다. 네. 아브레우 박사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었는데요. 입국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동해 심해전 가스정 관련 발표 이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안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한 많은 전문가에게 분석 결과를 검증받았다며 경제적 가치 부분은 비밀 유지 협약을 맺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아브레우 박사가 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언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성공률에 대해 20%의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20여 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이곳에서는 회수 가능한 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량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20%의 성공률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유망 구조를 딱 하나만 도출했다면 시추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공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5개의 유망 구조에서 시추를 추진해 하나의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프로젝트 2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단계가 마무리될 즈음 추가적인 유망 구조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석유가 존재하기 위한 요인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는 또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또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다. 또 회사 주소가 가정집이다 이런 논란과 함께 지금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아브레오 박사는 액트지오 주소는 자택이 맞다 이렇게 일단 인정은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 기반이 되시는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요소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고 회사에 속해하지 않은 좋은 인력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뜨거웠던 포항 앞바다 유전 개발 소식 살펴봤습니다. 뉴스이드의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